요새 영어는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읽는 것으로 내신도 변별력을 둡니다. 내신 수능이 다 1등급으로 나오는 학생들은 이게 특징입니다. 반드시 초등시기 때 기틀을 잡아줘야 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초반에 처음 한 달 동안은 맨날 남아서 한 2시간 반씩 단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남아서 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위권이랑 상위권이 아닌 친구들, 그 차이는 여기서 저는 제일 난다고 봤어요.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예비 중1, 예비 고1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초등시기 때 안 잡아주면은 힘들어지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 습관 길러주기입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대치동에서 고등학생 중에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이 같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제가 10년 이상 대치동에서 본 바로는 영어로 된 책을 200권 이상 읽지 않은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부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그리고 구문 정리가 돼 있고 문법 정리가 돼 있고 단어를 외울지라도 내신이 2등급까지는 나오는데 내신이 1등급이 안 나오는 것이 학습서로 공부하는 영어 공부의 최대 한계입니다. 수능은 1등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신은 이 학군지에서 특히 공부 잘한다는 여기 뭐 희문고, 뭐 숙명여고 이런 데서 그게 안 나와요. 내신 수능이 다 1등급으로 나오는 학생들은 이게 특징입니다. 영어로 된 책을 많이 읽어놓는 것. 이거를 꼭 초등 시기에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초등 때 안 해주면 힘들어지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리고 책 읽기는 입시 영어랑은 관련이 적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책을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파악하는 능력 신장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영어는 빠르고 정확하게 글을 읽는 것으로 내신도 변별력을 둡니다. 지엽적인 K문법, 까다로운 어휘 이런 것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되려 더 단기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도저히 향상이 안 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글 읽기 능력 신장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 읽기랑 멀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초등시기 때 기틀을 잡아줘야 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에 심취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디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책으로 습관이나 시간을 채우지 않는 학생들은 이 공간에, 이 빈 공간에 게임이나 핸드폰이나 영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의지가 생겨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미디어 중독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게 됩니다. 두 번째로 초등 시기에 반드시 길러줘야 할 것은 무엇이냐? 끈기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흔히들 많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영어를 잘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너지는 아이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영어는 재밌고 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어를 다 이렇게 배울 수는 없습니다. 공부는 실은 어렵습니다. 한두 번 시도해서 잘 되는 것들은 다른 거의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상위권이라고 혹은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한두 번 해서 잘 안 되는 것들을 해내는 학생들입니다. 언어학자분들은 모국어일지라도 단어 하나를 습득하는데 100번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영어의 경우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그 무수한 시행착오를 견디면서 이걸 뚫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 길고도 집중을 많이 요구하는 과정을 견디는 끈기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영어를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거는 단적으로 지하 주차장만 가봐도 알 수가 있어요. 주차장에 밖으로 나가는 길이 out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영어가 보편화되어 있고 거의 모든 국민들은 영어를 하죠. 한 번쯤은 다 영어를 잘하려고 노력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실은 전 국민 중에서 영어를 정말 잘한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5%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이냐? 저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게 워낙에 방대하고 시간이 워낙에 오래 걸리고 많은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 노력하면은 내일 뭔가 굉장히 달라지는 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명사가 2개 이상이면은 s를 붙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면은 동사에 s를 붙인다. 하지만 말하거나 글을 썼을 때 이 규칙이 정확하게 구사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은 실은 짧아도 1년이 걸립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겠구나 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중간에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 의식을 반드시 초등학교 때 길러주셔야 합니다. 너가 지금 당장에 하는 노력은 가시적으로 큰 차이를 당장에는 불러오지 못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추후에 너의 성공과 이어진다 라는 믿음을 반드시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끈기에 대해서 직접 목격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흔히 말하는 초등 고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많이 하는 이 학습식 영어로 넘어갈 때 걸림돌은 대체로 그 단계에서는 어휘 습득이랑 문법이에요. 단어를 많이 외우는 식으로 안 했던 애들인데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글을 많이 읽었던 애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실은 중학교 올라갈 때쯤 혹은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가는 학원들은 단어를 외우는 식으로 많이 이렇게 배우는 학원들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실은 못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도 초등 고학년 때부터 단어를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보면은 초반에 처음 한 달 동안은 맨날 남아서 한 2시간 반씩 단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적응기니까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단어 암기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했는데 집중해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은 다음번에 집에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해 오자 이렇게 하고 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은 안 가요. 자기가 시간 더 투자해도 되니까 해보겠다고 하고 이거를 꾸역꾸역이라도 해내요. 근데 6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남아서 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당장에 효율성 높게 공부하냐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상위권이랑 상위권이 아닌 친구들 그 차이는 여기서 저는 제일 난다고 봤어요. 나머지는 실은 사소한 겁니다. 공부 효과가 좋은 방법 같은 거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는 2배 이상 효과적으로 하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바꾸기 힘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씨체입니다. 이건 실은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워낙에 악필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글씨체는 이 사람의 후광 효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논술 시험을 보는데 쓰기 시험을 보는데 글씨체가 안 좋으면은 일단은 인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주 수많은 학생들의 글을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해야 되는 이 채점자의 입장에서 글씨체는 첫 번째로 필터링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글씨체는 망가지기는 쉽지만 좋아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점점 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해야 하고 시험 시간 내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서술형을 쓸 때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글씨체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글씨체는 무의식적인 단계까지 가야지 잡아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글씨체를 좋게 해야 된다는 게 무엇이냐 대체. 글씨가 봤을 때 아주 이쁘다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아보기 쉽고 글씨 크기나 간격이 균일한 거, 이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 따라쓰기, 이렇게 점선 해놓고 이렇게 맞춰서 쓰기, 이런 거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요. 이거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글을 쓰게 되는 세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신 서술형에 밑줄 하나 그어놓고 거기서 이제 글 써야 되잖아요. 빠르고 좀 어느 정도 알아보게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선 정도 맞추는 거, 글자 크기를 균일하게 가져가는 거, 이 정도를 하면은 약간은 사선으로 써서 살짝 날려 쓰는 느낌이 난다고 할지라도 글씨를 알아보기가 쉽고 이 정도면은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정도를 초등학교 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제도는 점점 더 쓰기 능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급적 빠르고 이쁜 글씨를 쓰는 능력은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꼭 잡아줘야 할 것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 습관, 두 번째는 끈기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믿음, 마지막 3번째는 글씨체였습니다. 이 3가지만 해주셔도 저는 실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모님 역할을 다 하셨다. 다른 거는 알아서 해도 된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진짜 역할 다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